자, 단장이 인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단장이 누군가요? 접니다. 예. 일동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확률과 통계 90분 만에 확률과 통계 끝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확통. 자, 이 A4 이 칠판을 A4 한 페이지라 생각하고,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적을라나? 두 페이지를 할 테니까 앞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칠판 하나가 한 면,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뒷면 해가지고 다 할 거예요. 모든 내용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 공식이라거나 그런 그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걸 최대한 배제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확통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빨리 해야 될 테고 생략을 좀 많이 할 거고, 이게 확통은 사실 개념 자체보다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스킬이 더 중요한 단원인데, 문제에서 다루는 그 세세한 부분은 거의 아마 못 다룰 거고 개념만 할게요. 개념만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자, 순열. 자, 일단 확통 단원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그냥 단원 나누지 말고 그냥 그때 하죠. 예. 먼저 확률. 자, 확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지 말고 확률을 이해하려면 먼저 경우의 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합시다.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1부터 6까지 나오죠. 네. 1부터 6까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6가지. 6가지. 근데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3가지. 해가지고 짝수가 나올, 주사위에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에서 2분의 1. 이게 확률입니다.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 수가 분모고, 부분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입니다. 이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자, 이 사건에 대해 먼저 다뤄볼 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때 A 곱하기 B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걸 길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갈 때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세 가지지. 세 가지라고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걸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은
길이 각각 한 가지인 게 3개 있는 거지. 네. 한 가지인 게 3개인데 이 3개가 이쪽 길로도 가고 이쪽 길로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합을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곱의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데 뭐 이렇게 된다 치자. 그러면은 처음 A에서 이 중간 지점 뭐 A 다시라고 하면은 A에서 A 다시까지 가는 게 2가지 있고, A 다시의 각 지점에 대해서 또 B로 갈 수 있는 게 2가지씩 있지. 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이 경우에. 이런 게 곱의 법칙이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렇게 2가지가 있고. 됐어.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야. 그리고 자, 쭉쭉쭉 넘어가서 순열 조합. 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 자, 순열에는 가지수가 첫 번째가 줄 세우기가 있고, 두 번째 원순열이 있고, 세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 있고, 뭐 이 정도면 되려나? 중복순열이 있다. 그리고 조합에는 뽑는 조합이 있고, 뽑기라고 할게. 그냥 뽑기가 있고, 중복 조합이 있다. 조합이 있다.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만 설명을 할게. 자, 먼저 줄 세우기 순열은 뭐냐면, 사람이 3명이 있다. 사람이 3명이 있고 의자가 3개가 있다. 이 3명을 3개의 의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 자, 이렇게 3명이 있고 의자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이 의자에 서로 자리 바꿔서 앉을 수 있는 수 3가지? 6가지? 6가지거든. 이걸 직접 보여주자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줄 세우는 순열이고, 공식까지 해야 되려나? 알고 싶니? 어떻게 보일지? 잠깐만. 그래, 그냥 하자. 네.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게 n명을 뽑아서 r개의 자리에 나열을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 npr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야. 아, 근데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치? 그냥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저절로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종류만 얘기할게.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세우기 그냥 이런 거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원순열은 뭐냐면은 원탁이 있는데 원탁에 세 자리가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A, B, C를 안 치는 거야. 안 치는데 아까는 여기 A, B, C랑 A, B, C 이렇게 안 치는 거랑 C, A, B 이렇게 안 치는 거랑 원래 달랐지. 네. 근데 여기는 원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치? 지금 C, A, B를 이렇게 한번 돌리면 C, A, B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줄 세우는 순열에서 이 자리의 개수 있지, 겹치는 개수 그걸로 나눠줘야 돼. 나누는 방법이 있고 뭐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건 그냥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게 원순열 이런 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냐면 A, B, C, C가 있을 때 얘네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방법이야. 지금 겹치는 게 있지. 그러면은 얘네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각각 A, B, C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A 다시 B, 얘가 B 다시, 얘가 C 다시 이러면 다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겹치는 거를 나눠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겹치는 애가 얘네 둘이 있고 얘네 둘이 있고 얘네 둘이 있지. 그래서 2로 3번을 나눠주는 거야. 2분의 1을 3번 곱해가지고 만약에 겹치는 게 이렇게 3개 나오면은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고 2분의 1 대신 뭐 대충 이런 거야. 네. 그리고 중복순열은 뭐냐면 중복순열은 여기다 쓸게요. 나열을 하는데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라 하면 몇 개야? 세 자리 자연수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못 오니까 0이 못 오고 네. 1부터 9까지면 되지. 네. 그럼 9가지야. 그리고 얘네 둘은 1부터 9까지 해서 0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10까지에서 세 자리 자연수가 900개거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겹칠 수가 있지. 겹칠 수가 있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가 1인데 여기도 1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를 다 다르게 친다는 거야. 왜냐면은 반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1이 한 번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중복순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 다음 조합. 조합은 뽑기인데 나열은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을 문제 풀 때는 실제로 거의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5명 중에 뭐 3명을 뽑는 경우 그런 거야. 나열은 안 하고 뽑기만. 그래서 순열하고 조합하고 차이는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고 순열은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순열에다가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은 조합이 되겠지. 그대로 그런 거야. 그리고 중복 조합은 겁나 빠르지. 사실 이게 이거 1시간이고 이거 1시간이고 이만큼 1시간이고 이만큼 1시간이고 이만큼 1시간이고 그래. 근데 진짜 빨리 하는 거야. 이 정도로 빨리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C라는 기호를 쓰고 참고로 여기는 P라는 기호를 쓴다. 아까 봤다시피 뭐 4P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복 순열은 파이를 쓴다. 근데 이 파이는 거의 볼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중복 조합이 있는데 중복 조합은 뭐냐면
국적 기호가 뭐였더라? H. H. 그래. H. 이런 식으로 쓰는데 네. 자 3H6이잖아. 네. 3명이 합쳐서 빵 6개를 먹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먹을 수도 있지, 빵을. 네. 6개 다 그래서 먹었어. 만약 6개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 A, B, C 인데 A, B, C는 다 0 이상인 경우 그러면은 뭐 1, 1, 4 이것도 될 테고 0, 4, 2 이런 것도 될 테고 그렇게 쭉 있겠지? 그런 게 중복 조합이야. 근데 진짜 확통은 개념은 진짜 없어. 그냥 이건 이런 거다라고 할 거밖에 설명할 게 없어. 사실 문제 푸는 게 거의 핵심이라서. 다음 여기다가 확률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거 한 페이지라고 했잖아. 내가 그 사례 설명하는 거는 자기가 뭐 기억하고 싶은 것만 조금만 써도 되고 거의 내가 여기다 쓴 것만 쓰면 돼. 그래야 한 페이지 다 들어가지. 자, 확률 보자. 확률에서는 그리고 이 앞에 순열 조합하고 확률 사이에 분할과 이항 정리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 확률보다도 더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넘어갈게 그냥. 그리고 한 단원밖에 안 돼 실제로. 시행과 사건. 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집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지. 네.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체 집합 알아? 네. 알지? 그리고 A라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를 A라는 집합이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테고 부분 경우의 수는 그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테지.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접근을 하는 건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니? 모르겠으면 말을 해. 이해가요 좀. 이해가? 그래. 다행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하자. A하고 B. 그럼 아까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 나왔잖아. 네. 이거를 이 집합에서 이해를 하자면 A하고 B하고 만약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뭐가 될까? 뭐 집합? 합의 법칙. 합집합. 합집합 맞아. 잘했어. 합집합이야. 그래서 A 합집합 B가 돼.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그리고 만약에 고배 집합,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은 무슨 집합이 될까? 교집합. 교집합이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집합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네. 그러면은 A, B는 서로 어떻게 될까? 서로소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 경우를 특별하게 부르는 게 서로 배반 사건이라 그래. 서로소라면은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전체를 U로 잡았어. 네.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U분의 이거 A 이거겠지. 이거. 근데 만약에 전체를 U로 안 잡고 B로 잡은 거야. B로 잡으면 A가 일어날
그 확률은 여기가 되겠지. 이 교집합 부분만. 네. 근데 U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B 교집합 A가 일어날 확률하고 같아. 이러면은 B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A는 확률이 똑같은 거지. B를 기준으로 하든 전체를 기준으로 하든. 네. 이 경우를 서로 독립이라 그래. 독립 사건. 그리고 그 A의 그 A가 아닌 부분 전체 집합에서 그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A가 일어나는 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여집합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하겠어? 여사건. 여사건이라고 하겠지. 됐어, 끝이야. 엄청 빠르다. 확률 설명은 아까 했고, 그리고 됐어. 자, 아까 집합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둘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별개라고 해야 되나? 그 배반 사건이야. A, B가 확률 A, B가 배반이면은 그 확률의 합을 구할 때는 그냥 더하면 되겠지, 숫자를. 그리고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까 곱의 법칙을 써서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 그래서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경우의 수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 경우의 수의 조합인 확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구하면 되고, 뭐 확률을 어떻게 구할지는 사실 문제만 나와. 주사위에 뭐 소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고 뭐 그런 거는 3의 배수가 몇 개고 그건 문제 풀면서 다 하게 될 거고. 뭐 이제 확률 거의 다 했고, 이게 다야. 진짜 내용이 진짜 이게 다야. 이거 이상이 없어. 그냥 뭐 이거 중복조합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거는 그냥 문제 풀 때 할 거고, 이 각각이 어떤 건지만 하면 되니까. 자,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 시행을 하면 끝나겠다. 확률이. 자, 조건부 확률. 독립 시행.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조건부 확률도 확률이긴 확률인데 조건이 붙는 확률이야. 그래서 이 조건이 뭐겠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겠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이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조건부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낼 때는 확률을 P라고 나타내거든. 아까 이 P랑은 다른 거야. 이 P랑은 다르고 P, A 이런 식으로 나타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집합을 확률로 확률을 집합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쓴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라면 조건부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가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릴게. 그냥 안경 쓴 경우, 안 쓴 경우. 자, 이게 수능으로 치면 쉬운 3점 문제야. 네. 자, 이런 표가 있어. 이 표 보는 법은 알겠지? 안경을 쓴 학생의 총합은 55이고 뭐 여자 중에 안경을 안 쓴 학생의 수는 10명인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표를 보면 되고, 여기서 이 100명의 학생 중에
10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럼 이 100명은 전체 집합이 되겠지? 네. 전체 집합인데 이 중에 학생이 남자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55. 100분의 60. 60. 남자의 합이 60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60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조건부 확률을 사용해서 어떤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100분의 55. 아니지. 100분의 55라 하면 전체 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고 어떤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이야. 그럼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 100분의 30. 4분의 3. 4분의 30이지. 40분의 30이지. 아. 왜냐면 여학생을 뽑은 사건이 이미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걸 분모로 두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과 그냥 확률의 차이인데 근데 사실 조건부 확률을 어렵게 내는 경우는 많이 없고 보통 이 정도 수준이고 어렵게 내는 경우에도 이 확률의 곱과 합으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의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 그 100을 분모로 한 게 그냥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 여학생이 뽑혔을 경우 아니면은 뭐 안경을 어떤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안경을 썼어. 그럼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은 몇이야? 60. 응? 60분. 55분의 25분의. 어떤 학생이 뽑았더니 안경을 썼어. 그러면 안경 쓴 학생 총합이 55지. 네. 그리고 남학생이 그 중에 25이지. 그래서 55분의 25야. 자, 하나 더. 어떤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어. 그러면 그 학생이 안경을 쓰지 않았을 확률 60분의 35. 60분의 35야. 이렇게 돼. 그치? 다음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은 뭐냐면 네. 이 독립시행은 나중에 그 통계할 때도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놔.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2분의 1. 자,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100번 나왔어. 그럼 101번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2분의 1이지. 그래서 몇 번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상관없이 동전을 던진 건 똑같이 2분의 1이야. 그치? 그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독립이라 함은 아까 얘기했잖아.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주지. 네. 이 경우에 독립인 경우에. 그쵸. 그래서 독립시행의 경우에는 앞에 몇 번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내가 이번에 할 시행에는 영향을 안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독립시행이야.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 1이 나오면 1인면을 지우고 다시 던지는 거야. 그러면 독립시행이 아니겠지. 네. 뭐 그런 식이야. 네.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요. 3분의 2지. 여사건이니까. 그러면 이 시행을 n번을 했어. n번을 해서 이 3분의 1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뭐 예를 들어서 10번 던져서 3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런 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확률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n번 시행해서 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공식을 쓰자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를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NCR은 아까 봤던 이 뽑기지. 네. 그러면은 n번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n번을 이 시행을 했어. 그럼 이 중에서 R개가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3분의 1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는 거지. 그래서 저 뽑기 방법을 쓰는 거야, 조합을. 그래서 조합을 쓰고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r번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3분의 1을 r번 곱하는 거야. 왜냐면은 각각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이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3분의 1이 r번 일어났으니까 r번 곱하는 거고, r번 3분의 1이면은 나머지 n 빼기 r번만큼은 이 3분의 1이 안 일어났으니까 3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 근데 사실 독립시행은 개념은 그냥 이런데 이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네. 됐어? 확률 끝. 와. 통계. 자, 통계를 하자. 뭐지? 통계. 통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 앞에 있는 확률은 문제는 어렵지만 개념은 굉장히 쉬워, 그치? 근데 통계 부분은 반대로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개념이 어려워. 개념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쓴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게 많아, 통계에서는. 그래서 이거 나뿐만 아니라 막 그 수학을 전공하고 그런 심지어 대학생들도 그냥 이런 게 알려져 있다 하고 증명을 못하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거든, 통계는. 그래서 되게 좀 신비로운 과목이야.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일단 할게. 통계는 확률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뜻이거든, 통계를 낸다는 거는. 그치? 어쨌든 확률과 숫자들의 경우의 그 모임이니까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가 그 확률의 분포로 설명이 돼. 확률의 분포. 확률의 분포라고 설명이 되는데, 확률의 분포 하나를 보여주면은, 자, 성적이 여기 0점부터 100점까지 쭉 있어. 그리고 각각의 학생 수를 나타내면은 자, 0점에는 없고, 뭐 1점에는 한 명이 있고, 2점에는 두 명이 있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50점에는 뭐 100명이 있고, 뭐 100점에 3명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나타내잖아. 그럼 이게 확률들이 분포하는 거지. 네. 이 전체 학생 중에서 전체 학생 수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 1.1 확률은 1000분의 1인 거야. 그리고 50점일 확률은 1000분의 100인 거야. 이거를, 이 확률들을 쭉 분포를 해놓은 거야. 즉 확률 분포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분포되어 있는 거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통칭해서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 확률 분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야. 이산 확률 분표라는 건데, 이산은 산이 흩어질 산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돼 있다는 거, 확률 분포가. 성적이 만약에 100점이 0.5점 이런 게 없으면은 이 사이에 뭐 1.5점인 확률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데,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이 거의 정수일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확률 분포가. 그래서 이 점을 딱 찍었어. 그러면은 이 값일 확률은 딱 이 점, 이 값이 되는 거고, 이 점의 확률은 이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속으로 확률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분포에 먼저 평균, 분산, 분산.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있는데, 먼저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표를 하나 그릴게. 표 보이니? x가 마이너스 1, 0, 1이고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씩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확률의 합 있잖아. 확률의 합은 모든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1이 돼야 돼. 합은.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EX가 아니구나. PX. 평균은 2라고 나타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각각의 x와 그 확률을 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얘네들은 각각 다 독립이잖아. 독립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지. 마이너스 1이면서 0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주는 거야. 아까 합의 법칙으로. 더하면 0이 돼. 이게 평균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지 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반드시 나와. 그리고 분산이 있는데, 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원리는 쉽지만 계산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원리는 어려운데 계산하기는 쉬운 방법이 있어. 그 두 개 다 할게. 첫 번째 방법은 이 표 그대로 한 거야. 이 표 그대로 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평균을 구해. 평균이 0이지. 그러면은 각각의 x, 이거를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상관이 없고, 각각의 x 값에다가 이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과 이거의 차이를 구해. 차이 잠깐만. 차이에다가 그 각각의 확률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겠지? 차이가 마이너스 1. 아니다. 이게 아니라 차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야 돼. 까먹었다. 제곱. 이 별량에다가 평균을 빼가지고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 제곱을 하는 이유는 분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거든. 각 그 확률들이 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마이너스랑 그 플러스랑 서로 상쇄가 돼서 분산인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잖아.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야. 항상 양수가 되도록. 그래서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얘도 그 뺀 다음에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뺀 다음에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이렇게 쭉 다 더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뭐 계산하는 건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공식이 있어. 그 분산을 Vx라고 하거든. 2의 x제곱 빼기 2x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거든. 이거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x제곱은 x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가 있잖아. 이 표에서 이 위에 있는 얘네들 값 있지, x. 네.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한 값을 써, 위에다가. 그럼 1, 0, 1이 되지. 다음 얘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게 2x제곱이고 2x의 제곱은 아까 우리가 구한 2x 있지.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0이겠지. 그래서 이 값에다 이 값을 빼면 분산이 나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니요. 왜? 처음 들어서요. 첫 번째 거는 중학생 때 배웠는데 첫 번째 거는 뭐 도수표 할 때 그때 배워.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하긴 이게 더 쉬워, 사실 문제에서. 근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라고 할 거야 아마. 일본 선생님들도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알기로 하나? 안 해?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은 그 반에서 듣는 애는 몇 명 없어. 나 같은 애밖에 안 들어. 한 3명 들으려나? 3명 들으면 많이 듣는.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야. 그리고 표준 편차는 굉장히 쉬워. 그냥 분산을 이렇게 씌우면 돼. 끝. 이게 뭐 전체 끝이 아니고 이산 확률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이었고, 연속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기 전에 특수한 경우를 볼 텐데,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는 잠깐만.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주자는 정규 분포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독립시행의 확률 있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그 이항 정리와 관련이 있거든. 이항 정리도 처음 듣는구나. 그냥 용어는 이항 분포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독립 분포라고 할게. 네. 독립 분포. 그래서 아까 내가 동전 던지기를 몇 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예로 들면은 B라고 하는구나. 이 앞에 B라고 써있으면 이항 분포라는 거야. 네. B, N, P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P인 독립시행이 있지. P인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의 분포를 이항 분포를 BN, P라고 표시를 해. 그래서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10번을 했다 하면은 10번이니까 B 10,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포는 이상 분포지. 네. 왜냐면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걸 10번 했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 개수는 0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10번까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평균은
n하고 p하고 곱하면 돼. 그럼 평균이 돼. 그리고 vx는 n하고 p하고 q를 곱하면 되는데 q는 뭐냐면 1 빼기 p야. 그러니까 p의 여닫권. 그래서 여기서는 1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리고 이게 그 q인가? 뭐 어떻게 파이라고 쓰나? 이게 그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아까랑 똑같이 루트 vx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ex가 np라는 건 이해가 돼. 네. 왜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어. 네. 안. 네.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자면 전체 그 시행수랑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딱 그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아? 기대값이? 그래가지고 그냥 EX라고 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거든? 왜 1-P를 곱하면 분산이 되느냐? 이거는 설명을 하기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계산만 하면 돼. 그래서 문제는 쉬워. 근데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워. 대학 가서 배워. 궁금하면. 근데 문제.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줬니? 왜 그랬나? 아니. 안 했지. 안 했을 거야. 그리고 했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항 분포야. 네. 특별할 건 없고 다음 자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그래 정규 분포만 설명을 하자. 정규 분포는 일단 모양이 이렇게 돼.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가진 게 정규 분포야. 그래서 이 제일 높은 지점이 있지. 그냥 편의상 꼭지점이라고 할게. 여기가 평균이야. 여기가 평균이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는 분면에 뭐 이런 모양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좌우로 넓게 퍼져 있으면은 분산이 높은 거야. 분산이 높으면 이렇게 퍼지고 작을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야. 평균과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그래서 정규분포 식이 있어. 근데 왜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마찬가지로 모르고 그냥 얘기를 안 할게. 네. 그래서 이 정규분포의 평균이 m, 평균을 m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이거 뭐라고 부르냐? 델타. 델타라고 할 때 m, 델타 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 정규분포는. 그래서 이 경우에 정규분포를 P라고 하나? 아니야 N? M이다 N 맞아 N이라고 하거든. 노말인가 그럴 거야. 이런 정규분포가 나오면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이거잖아. 델타잖아. 그러니까 분산은 델타 제곱한 거 이거겠지. 왜냐면 분산 루트하면 표준 편차니까. 이게 정규분포고 그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정규분포는 진짜 확실히 통계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1시간 내에 이거를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거야. 그래서 적당히 그냥 타협해서 다 안 할게. 정규분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준화라는 게 있거든. 표준화를 거쳐서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걸 표준화라 그래. 이걸 왜 표준화를 하냐면 만약에 어떤 두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성적 분포가 이 학교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평균이 뭐 70이라 하자.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 75라 하자. 그리고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점수 위치가 여기야. 여기고 어떤 학생은 점수 위치가 여기야. 근데 이 학생과 이 학생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두 정규 분포의 평균도 다르고 지금 표준 편차도 다르잖아. 그래서 이 두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똑같이 이 표준 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똑같이 나타내. 이것도 이걸로 나타내고 이것도 이걸로 그러니까 변환을 하는 거지. 변환을 하면 이 A라는 학생은 여기에 갔고 B라는 학생은 여기로 나왔어.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표준화를 했을 경우에 또 장점이 뭐냐면은 70점부터 만약에 이 학생이 80점이라고 해봐. 70점부터 80점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는지 여기서는 그냥 넓이를 그대로 적분해서 계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걸 표준화를 해서 0부터 A까지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이미 다 해놨거든.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에다가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퍼센트가 얼마인지도 계산을 할 수 있어. 표준화를 해서.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법은 0,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m으로 빼고 어떤 그 별량이 있으면은 이거를 m으로 빼. 그러면은 m인 경우엔 0이 되겠지. m으로 빼고 이거를 이 델타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을 빼주고 이 분산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 밑에다 이거 하나만 써놔. 그리고 그 뒤에 이 이항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가 있고 통계적 추정이 있는데 추정은 2등급을 목표로 할 때 내가 2등급을 맞아야겠다 할 때 공부해도 늦지 않고 내가 보기에 2등급 이상을 맞아야 될 때 할 때 이 추정을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고 뒤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는 설명할 것이 없다. 그냥 공식은 이렇고 이렇다고 알려져 있다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야. 네. 그래서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